자, 그러면, 자, 이제 그림 넣는 거 이제 우리 봤으니까, 자, 일단은 경로로 지정된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때 텍스트가 화면에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아까처럼 경로가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써야지 되는데, 뭔가 이름을 잘못 써가지고, 경로가 잘못된 경우. 자, 우리 이미지 1이라고 하는 폴더가 없죠. 자, 없으면은 그림이 이렇게 액박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다가 ALT 속성 그 높이 지워버리고 쓸게요. 짧으니까. 자, ALT 놓고 여기다가 뭐 아까 저게 빨간 국화였나요? 그러면은 빨간 국화라고 쓰시면요. 자, 액박으로 보이던 게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간 국화라고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또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고 그러냐면요. 자,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그림을 로딩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도, 자, 그림이 다 로딩되기 전까지는 저게 보일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림을 만들어서, 자, 저장하실 때, 그림이 너무 큰 사이즈로 저장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림 하나당 여러분들이 최대 크기가 얼마라고 했죠? 파일 크기가? 최대 그렇죠. 100KB 초과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또 그림이 안 보이는 경우, 자, 시각장애인들. 그럼, 시각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글씨는 읽나요? 그런 게 아니고, 마우스라든가 무언가 조작을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글씨를 읽어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자, 여기 ART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뭐 말을 분명히 써 주셔야지 될 거고요. 자, 지금은 자, 수업에서 저거 일일이 글씨 쓰기가 힘드니까 그냥 저거는 생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생략을 할 거면은 요거를 지워 놓는 게 아니고 이 특성 값은 그대로 존재를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로라고 하는 거를 또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지 태그에서 만들어서 탭을 누르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자, 소스 경로와 ALT가 보이는 거가 저 두 개는 그냥 반드시 존재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일부러 지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없다 그러면은 비워두면 되지만 여러분들 이제 추후에 회사에서 근로를 하시게 될 때는 ART에 들어가는 거 분명히 말 써 주셔야지 됩니다. 자, 저거를 써 놓으셔야지 나중에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크업 검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여기다가는 자, 웹 접근성 연구소라고 하는 거에 가서 웹 접근성이 얼만큼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웹 접근성을 통과를 해야지 웹 접근성 인증 마크라고 하는 거 이 마크를 달 수가 있어요. 자, 2000 몇 년도죠? 2014년인가 그때서부터요. 자, 법인 이상 사업체에서는요. 웹 접근성 마크가 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자, 1회 신고가 들어가면은, 자, 주의. 두 번째는 벌금. 두 번째는 경고. 세 번째는 이제 벌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벌금 300만 원, 두 번째는 500만 원, 세 번째는 1,500만 원, 그리고 또 경고가 들어가면은 사이트 강제 폐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이게 웹 접근성이 잘 안 돼 있네. 여러분들이 신고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들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신고를 했을 때 신고가 받아들여져요. 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잘 신고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웹 접근성 무시하고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자, 무시하고 만든 사람들이 바빠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몰라서 그렇게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몰라서. 왜 그러면은 자, 이런 사이트 만든 사람들 자, 누가 만들까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만드시는 건데 그쵸? 다른 학원에서도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근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면접 보러 한번 가보시면은 또는 회사에 취업을 하시면요. 좀 약간 놀랄 거예요. 사수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내가 사수보다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수가 나를 찍어 누르는 경우도 많고, 그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잘해서. 예, 진짜로. 자, 근데 뭐,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자, 이런 외부를 가리키는 강사들 한 70% 이상은, 자, 이런 실무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지 않고, 책에서 주어지는 정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무에 들어있는 노하우를 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런 실무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강사들한테 제공을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안 해줘요. 왜냐면은 강사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은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 강사들을 교육을 하는 거를. 그쵸? 학원에서 그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개인이 직접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강의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강사들 교육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여튼 실정이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한테 배우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불리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지지난 과정까지는 제가 성격이 회사에서만 일을 하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으로서 어떤 위치라기보다 회사 팀장으로서의 위치를 가졌단 말이에요. 잘 몰랐으니까, 그때는. 교육은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하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못하면 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뭐 밤새서 해오든 뭘 하던 회사는 결과 위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 그렇게 하는 게 교육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아서 자 같이 갑시다. 알 때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그렇게 좀 이제 바뀌기는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림을 이제 한번 넣어볼 건데요. 아까처럼 이미지 폴더에서 픽처 03만 넣고 사이즈를 요번 또 줄일 거예요. 위드를 놓고요. 크기를 한 40으로 줄일까? 40, 아니, 40도 크니까, 예. 40픽셀로 줄이겠습니다. 40픽셀. 그럼 높이는 30 정도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보이도록 할 건데, 여기다 이제 링크를 걸 거예요. 자, 텍스트에다가 링크 걸 때, 예를 들어서, 데이 14-1 문서를 링크를 걸겠다. 그러면 여기 앞뒤로 A 태그를 통해서 링크를 달았죠. 글씨를 둘러싸야지 링크가 걸렸어요. 자, 이렇다시피 여기 자리에 이미지 태그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도 A 태그로 이미지까지 이렇게 둘러싸 놓으면 이미지에도 링크가 걸리겠죠. 그리고 A 태그 만들어 놓고 봤더니 여기에는 자, 한 줄로 나오네요. 그 말은 A 태그는 자, 요소가 인라인 요소다. 자, A 태그의 레벨은 인라인 레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나는, 자, 제목으로 만들어진 글씨에다가 이 제목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 알아보기를 클릭했을 때 어느 특정 위치로 문서를 넘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자,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자, 8번이 자, 여기 위에 1번과 2번이 있다 한다면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맞습니다. 그쵸, 2번이 맞는 거예요. 자, 1번이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A 태그는 레벨이 무슨 레벨이라고요? 인라인 레벨. 자, H1은 레벨이 뭐예요? 블럭 레벨. 자, 그래서 인라인 레벨 안에서는 블럭 레벨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잠깐 거기 어딘가 써놨거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인라인 레벨 안에 블럭 레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자, 문법상 잘못된 표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2번은요. 블럭 레벨 안에 인라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저렇게 표기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방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다가는요. 인라인 레벨에서 블럭 레벨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번은 블럭 레벨 안에 인라인 레벨은 허용됩니다. 자, 그러면 블럭 레벨 안에 블럭 레벨은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대표적으로 UL, LI가 그런 경우죠. UL 태그도 블럭 레벨이고 인라인 레벨, 자, LI도 블럭 레벨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인라인 레벨 안에 인라인 레벨은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자, 우리 아까 전에 A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 썼죠. 자, A 태그 인라인 레벨이고 자, 이미지 태그 인라인 레벨이죠. 자, 인라인 안에는 인라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블럭 레벨 안에 블럭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제한적으로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H1 태그 안에 UL 태그라든가 P 태그라든가 그런 거는 둘 다 블럭인데 못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제한적으로는 가능해요. 블럭 안에 블럭은.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세문산어도 만들겠습니다. 저장할게요. 자, HTML 폴더 안에다가 저장해 주실 거고요. day 14-3 언더바
디비전 .html 해서 저장할 거예요. division html. 자, 디비전은요. 자,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누다. 자, 나누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역설적으로는 얘는 또 모으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쵸? 파란색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어요. 자, 파란색 동그라미들하고 빨간색 동그라미하고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나눈 거죠. 빨간색과 파란색 나눈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파란색끼리 모은 거고 빨간색끼리 모은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래서 빨간색끼리 모여져 있는 거를 우리는 그룹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룹핑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누어진 거는 서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디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디비전은 나누는 역할도 하지만 그룹을 짓는 역할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영역 분할 태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디비전 앞자를 따서 div 태그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역시 뜻은 앞에 제목으로 써놓은 거 디비전이라는 말에서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div 태그는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자, 목적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지만은 자, 모으기도 하는 역할을 같이 하는 태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HR 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셨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겠지만은 이런 시한 작업들 여러분들이 해 놓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자, 요것들이 우리는 전부 다 영역으로 분할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드신 거 하나만 본다면 자, 이거는 누구 거를 봐드릴까요? 자, 제 걸로 해주세요 하는 거 혹시 계실까요? 누구? 예, 지영 씨 걸로? 그러면은, 자, 지영 씨가 제출한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영 씨가 제출한 걸로 얘를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먼저 여기에서 어떤 영역이 보이냐면요. 자, 상단에 들어가는, 안 나와, 이거 왜? 헤더 영역,
디비전으로 나뉜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메인인가요? 지영씨. 자, 메인 영역, 아래 거가 뭔가 또 하나 영역이 있고요. 여기서도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쵸? 영역, 영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자, 디비전 태그로 영역을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더 볼 거예요. 안에서 또 여기서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 여러분들 구분 가능하시죠? 자, 여기서는 어떤 영역과 어떠한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쵸, 제목과 본문이죠. 그러면은 제목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요거만요? 자, 제목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본문.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나눌 때, 자, 여러분들이 이 div 태그라고 하는 걸 쓸 건데요. 자, 어저께 우리가 수업에 했던 것들 중에서, 자, 이게 있고 그랬었어요. 자, h2 태그 하나 써주시고, 여기에, 자, hn 태그하고 p 태그들 사이에서 또는 ul, li, dt, dd가 갖는 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 자, 요소 간의 문법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는 요소 간의 문법에 대한 부연 설명. 자, 보조 설명이라고 해도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어떤 태그들이 있었냐 하면은 또 h2로 써가지고 자, hn 태그의 문법 그리고 p 태그 써서 자, hn 태그 문법의 설명이 쭉 들어갈 거고 그리고 h2 p 태그의 문법 그리고 제목 나왔으니까는 본문 p 태그 문법의 설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본다면은 자, 여기서는 영역이 나눠져야지 되는 게 분명히 생길 거예요. 왜 그러면은 요소 간의 문법이라고 써놓은 제목은 이 전체 본문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리고 요건 또 이 안에 이 요거에 대한 제목이 될 거고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구분할 때 우리는 디비전 태그라고 하는 걸 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전체를 하나의 컨텐츠라고 본다면 자, 컨텐츠는 컨텐츠끼리 구분할 거니까 여기다가 div 태그를 써가지고 영역을 분할을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선 또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가지고 가독성을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앞에 꺽쇠 하나 더 들어갈 것 같네. div 앞에. 위쪽. 그치. 다시 한번 뷰티파이 눌러주고. 그쵸.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또 영역이 나뉜다 했죠? 자, 요것과 요거는 자, 컨텐츠 제목일 거고 얘는 컨텐츠 본문이 될 거예요. 그럼 컨텐츠 제목과 컨텐츠 본문을 또 우리는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역시 자, div 태그 써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컨텐츠 제목이에요.
아래쪽에 또 div 태그 써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컨텐츠 본문이에요. 자, 뷰티파이 자주자주 눌러 주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각각 영역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을 div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자, 그래서 전체 큰 컨텐츠라고 하는 영역 안에 div로 시작해서 div 끝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안에 작은 div가 하나, 두 개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보았더니 H2P 요것도 자, 영역을 나눠줄 필요가 있겠죠. div 이렇게 영역 만들어서 나눠주고요. div 또 영역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p 태그 기니까 제가 줄을 좀 바꾸겠습니다. 스위치 받게 됐어요. 자, 위치 찾아서 넣기가 쉽지가 않죠. 자, 줄바꿈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저거 분명히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인덴트는 항상 여러분들 수시로 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늦어버렸네요. 요거를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자, 여기서 div 태그 써서 여기서 또 일단 시작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컨텐츠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컨텐츠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인지가 가능한가요? 자, 요소 간의 문법이죠. 그 문법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제목과 본문 나오니까는 요건 하나의 컨텐츠겠죠. 그래서 이 컨텐츠를 하나로 이렇게 묶을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이래놓고 여기서 또 나누려면 힘드니까는 줄 정리 잘 해주시고.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이 안에서 제목과 본문으로 또 구분이 돼야지 될 거예요. 요소 간의 문법은 얘네들에 대한 설명, 각각의 요소가 어떤 건지 또 그거에 대한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대제목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 들어가는 것들은 본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요거에 대한 이게, 얘가 얘네들에 대한 제목이구나 하는 거를, 예, 그거를 내가 모르면은 요것 또한 영역은 나누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내가 여기다가 쓸 때
제목이 무엇이고, 요거는 누구에 대한 제목이고, 이거는 누구에 대한 본문인지, 그것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요것도 작업이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건 무조건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왜 쪽이 들어가 있대? 네, 이렇게. 자, 근데 각각 어떤 목적에 따라 가지고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을 해놨는데, 자, 보는 바와 같이 지금 div가 너무 여러 번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디가 어떤 영역이고 이 영역이 왜 나누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특성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영역에 대해서 의미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먼저 he 태그 하나 더 써주시고 여기다가 자, 요소의 특성 해가지고 id라고 하는 특성을 먼저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또 다른 특성으로는 클래스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특성. 자, 먼저 id라고 하는 특성 한번 볼 거예요. 피트 하나 써주시고 자, id 특성은요. 자, 모든 태그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h1 태그 있고 p 태그 있고 그러죠. 얘네들한테 전부 다 id 특성이라고 하는 거를 원하시면은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자, 굳이 원하지 않으면은 사용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id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을 무언가로 나라로부터 부여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놓은 아이디는 주민번호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자, 이 중에 혹시 나는 주민번호가 두 개 있어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중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사기꾼이거나 간첩이겠죠. 자,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다 아이디 넘버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아이디는 딱 한 번만 쓸 수가 있어요. 요소 하나마다 한 번. 자, 그리고 자, 내가 갖고 있는 주민번호. 자, 다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번호가 있을까요? 없죠. 자, 아이디로 사용된 값도 문서에서 한 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디 특성은요, 모든 태그가 가질 수는 있는데, 자, 태그들마다 아이디 특성은 한 번만 사용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값은 자, 중복 사용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요. id가 아니 다시 h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에 똑같은 h2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id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ht 요소 간의 문법은 태그의 문법이라든가 p태그의 문법에 대한 가장 큰 대제목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체성 id 써서 자, 여기다가 자, 뭐 타이틀이다. 자, 이렇게 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는 id 서브 타이틀이다 라고 해서 또 다른 정체성이라고 하는 id를 부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태그고 id는 딱 한 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h2도 서브 타이틀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id 서브 타이틀이라고 쓰시면 여기 위에 서브 타이틀이라는 값이 한번 사용이 됐는데 같은 텍스트로 값이 중복 사용이 된 거예요. 자, 이렇다시피 값은 중복 사용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 서브 타이틀 1이라고 쓰시던 2라고 쓰시던 이렇게 값을 바꿔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앞에 그 서브 S 앞에 다운표 하나 사라졌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굳이 이름을 서브 타이틀 1과 2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클래스 속성입니다. 자, p태그 쓰시고요. 자, 클래스 속성도 역시요. 자, id처럼 모든 태그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이에요. 자, 근데 얘는요, id하고는 다르게, 자, 태그마다, 클래스 값은, 자, 여러 번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값도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업 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 여기 자, 스마트 기기 클래스에서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자, 다른 데서 클래스 여러분들 수업 들을 수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죠. 아침에 영어 듣고 영어 클래스에서 영어 수업하고 여기 와가지고 또 여러분들 다른 수업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시피 자, 여기에서도 클래스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지영 씨하고 승민 씨가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 반을 듣고 있죠. 그 반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떤 수업 들어요? 저 스마트 기기 들어요. 자, 어떤 수업 들어요? 저도 스마트 기기 들어요. 값이라고 하는 게 지금 중복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클래스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나는 id 대신 클래스를 쓰겠다. 그러시면은 클래스 넣고 여기다가 자, 서브 요거는 구분하려고 대문자를 쓸게요. 타이틀. 그리고 아래도 똑같이 클래스 서브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써도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같은 값이 한 번, 두 번 사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보면은 클래스 특성은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이제 위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에다가, 자, div에다가 한번 써볼 거예요.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하는 특성을 쓸 건데요. 자, 얘는 내용이기 때문에 컨텐츠라고 하는 이름을 쓸 겁니다. 자, 근데, 자, 얘는 컨텐츠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클래스, 얘는 문법이라고 하는 신탁스가 이렇게 쓰나? 자, 철자를 모르니까요. 그냥 룰이라고 쓸게요. 룰. 자, 룰.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클래스 L을 사용을 했어요. 자, 클래스 특성은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저런 경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컨텐츠,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 룰이라고 하는, 자, 여러 번, 두 개만이 아니라 원하신다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원하시는 대로 클래스는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클래스 값을 여러 번 쓰실 때는요, 주의사항이 있으세요. 왜 이래? 클래스 특성, 자, 중복, 사용, 방법, 이렇게 놓고요. 자,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요소에서, 태그에서는요, 동일한 이름의 특성을 반복 사용에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의 특성명에 값을 어떻게? 자, 중복돼서 여러 번, 여러 개 적용을 할 거예요. 자, 태그 안에서는 동일한 이름의 특성명을 반복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특성 한 번 사용이 됐죠. 근데 같은 태그 안에 여기 또 클래스라고 하는 특성은 또 들어있죠. 그쵸? 이렇게 쓰면은 N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요. 하나의 특성명에,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얘는 헤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질 거고, 또 뒤에다가 클래스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특성명에 이게 값 하나고 이게 값 두 개죠.
한 칸 띄고 값을 하나 더 쓸 거예요. 롤이라고. 자, 그러면은 얘는 값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얘는 값이 두 개가 들어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클래스를 두 번 사용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 클래스 컨텐츠, 클래스 룰은 저건 이제 쓰기가 저렇게 쓰시면 안 되니까는 둘 중에 하나를 빼시던가 그렇게 해야지 되겠지만 저거는 진짜 잘못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놔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예라고 위에다가 주석 좀 달아주시고요. 자, 거의 쉬는 시간 다 돼가지만요. 이거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클래스라든가 아이디에 사용하는 이름들은요. 정해져 있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지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값을. 자, 여기 있는 값 여러분들이 지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제 무작위로 그냥 내가 임의대로 값을 쓰시면은 안 되겠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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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렇게 쓰시면은 자, 나 혼자 할 때 이게 A가 뭔지 B가 뭔지 알아보면은 다행인데 여러분들은 팀 작업이잖아요. 자, 내가 A라고 이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다 다른 사람이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값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쓸 때 규칙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메모장에다가 써놓고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옮겨 드릴게요. 자, 첫 문자는 영문자, 소문자이거나요. 그리고 특수문자 중에서는요. 달러와 언더바만 사용이 가능해요. 자, 첫 문자로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숫자로 시작하는 자, 특성 값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한글 사용 가능할까요? 안 돼요. 영문자, 소문자로 시작이 돼야지 됩니다. 자, 소문자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자, 자, 특성명의 값에서는요. 값 어디에도 자, 달러와 언더바를 제외한 다른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Shift 누르고 자, 느낌표, 골뱅이, 샵, 그리고 퍼센트, 그리고 뭐 M% 사인, 뭐 이런 것들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값 어디에도 공백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여기에는 지금 아까 봤더니 여기에는 공백 문자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규칙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쵸. 이거는 값이 두 개인 거죠. 이건 값이 두 개인 거죠. 하나 값 안에서 공백 문자를 써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값이 3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공백 문자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이거 꺼졌네. 여기에는 클래스가 몇 개라고요? 2개. 그러면 얘를 읽을 때는 클래스 헤더, 클래스 롤. 위에 거는요, 역시 클래스 컨텐츠, 클래스 룰 이렇게 썼듯이. 자,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고 하겠습니다. 23분이니까요, 35분까지 쉴게요. 뷰티파이어? 잠깐만요. 있을 건데. 그쵸. 있었으면은 좋겠죠.